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낙폭을 좀 줄이려던 시장이 다시 2%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희 상황실에서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에 따라 버블이다, 투기판이다라는 그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 파월 의장도 도움은 안 됐어요. 아직 회복이 많이 남았고 코로나19로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오늘 이로 인해 빠지는 건지 시장의 하락 요인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가장 큰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네.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15금리, 즉 이제 단기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들의 축소,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여파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확산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코로나 피해를 봤던 국가였던 만큼 오히려 빠르게 또 나올 수 있었던 출구 전략을 잘 찾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중시의 유동에 대해서의 자금을 좀 더 빠르게 회수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좀 더 뒤늦게 시작이 된 바가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아직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자체는 제한이 된다라는 의견에서 좀 더 시장이 동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페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결국은 채권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현행 상태에서 충분히 경기 회복 국면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최근에 미국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측에서는 먼저 자본 회수를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 측에서는 달러 가격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도피를 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자국에 있는 주식을 사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전반적으로 자금 회수 쪽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움직임들이 상향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정 상태를 어떻게 진단에 따라서 취하셔야 될 행동들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유럽 증시도 낙폭이 컸고요. 미 증시도 2%대 급락을 했고 그런 불안함을 안고 우리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급락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장 초반에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낙폭을 줄이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오늘도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폭을 줄인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국내 섹터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네. 오늘 장에서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과연 이제 골판지 제조라든가 제지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택배 대란과 더불어서 여기에 또 설 연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단기적인 어떤 공약들이 조금 다수 나오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인터넷 대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네이버가 또 관련된 소식들, 또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섹터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의 상승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수 업종이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 부분 하락을 하는 섹터들이 대다수 많다는 점, 즉 오늘 장세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조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 속에서 대부분의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 혹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충분히 목표 가격을 도달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섹터 순환을 이루기에 굉장히 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수급 현황이 들어오는 섹터나 아니면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그간에 조금 덜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오히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저평가가 이뤘던 종목들의 어떤 순환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장에서의 이 조정에 대해서 다분히 마음을 아파하시기보다는 네. 또 회복에 대한 국면이 있고 여기에 따른 시장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문제가 걸리지 않지만 언젠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함께 보시면서 과감한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는 분할 매도도 유효한 방법. 하지만 분할 매도 이후에 확보한 현금으로 또 시장이 강세가 됐을 때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 눈에 띄는 것들은요. 시장에서 핫했는데 못 산 종목들 있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부품주라던가 자율주행차주라던가 수소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담으시려는 게 보였습니다. 반대로 오늘 회복에 빌미를 주면서 낙폭을 더 키운 대표적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섹터 자체 하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맞아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네.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에 풍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즉 우리가 2021년도에
정도의 굉장히 이슈가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섹터가 이만큼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섹터별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난 2020년도 11월부터의 상승 여력을 지금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요. 일단 스마트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불과 11월 3일부터 해서 약 3개월 동안 상승했던 폭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섹터 전반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언정 60% 이상을 수익을 얻고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고평가가 되어 있는 섹터보다는 저평가 섹터로 눈길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탄력이 적었지만 오히려 이 조정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원했던 종목들을 공략해 본다는 입장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떤 큰 밸류에이션의 부담 그리고 슈퍼사이클을 기대로 했던 반도체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은 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고요. 밸류가 부담된 종목군들 위주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앞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올랐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상황실입니다. 오늘 봐야 되는 거는 YG플러스인데 이 뉴스가 정말 시장이 좋을 때 나왔다면 상승폭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바로 빅히트의 투자 소식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에 빅히트 소식과 관련돼서 이번에 네이버와 그리고 빅히트, YG플러스 그러니까요. 이렇게 3개 회사가 이제 결국은 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히트의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K-팝 플랫폼 이제 위버스에 대해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빅히트도 탄력을 같이 동반으로 얻었던 것을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YG플러스가 또 이렇게 소식이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는 빅히트와 이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총 700억의 투자 자본들이 이 YG플러스에 본격적으로 가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빅히트의 투자, 그러니까 네이버가 빅히트를 투자하고 그 빅히트가 또 한번 YG플러스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체인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동반 강세가 나왔지 않았겠느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좋았을 때 이런 종목들을 골랐다면 더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K-팝 시장을 좀 더 공략을 하는 어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셨을 때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가장 기대가 되는 또 분야가 이런 엔터주, 여행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YG플러스도 크게 올랐지만 결국 끝까지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은 네이버랑 빅히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업체들보다 이 투자를 통해서 더 몸집이 커질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네이버와 빅히트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들 종목을 위주로 보는 게 좋을지 YG플러스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이용해 볼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엔터주들을 접근을 할 때 사실 K-팝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공연주라든가 아니면은 극장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소폭의 상승을 했었지만은 올해 언택트, 즉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제작사 쪽에서는 또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즉 엔터주라고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즐긴다는 그 섹터 하나에 묶여 있지만 사실은 콘택트 엔터주와 언택트 엔터주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어서 보신다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언택트 엔터주들의 상승이 좀 더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코로나 국면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콘택트 엔터주, 즉 영화관이라든가 공연장, 무대 그리고 문화 활동 그리고 직접적인 공연을 하는 어떤 가수들의 활동들이 좀 더 가시가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시장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 종목들을 발굴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엔터주들을 접근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YG플러스 그러면은 보유자들 오늘 매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에 오르고 이슈가 그만큼 재료 소멸로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재료를 통해서 성장을 기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YG플러스에 대한 어떤 상장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소개를 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올해 코로나 국면과 공무회도 이후에도 말까지 10,0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7,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눈도 오고 그래서 분위기가 축축 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내길 바라면서 조금 더 텐션 업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가 KMW를 꼽아봤는데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오늘 이 하락장 속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오르질 못해서 이제 기회를 주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꼽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KMW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가 됐던 시기는 바로 2019년도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5G 네. 섹터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5G보다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실추가 굉장히 타격이 컸었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시장에서의 초점들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은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사업들, 즉 먹거리를 따서 시장이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5G 섹터가 조명을 적게 받았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KMW라든가 그리고 5G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또 많이 몰리는 원인 중 한 가지는 미국 현지에서의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작년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옥션 105 그러니까 이 주파수 경매를 시작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5G 투자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 원인 중 한 가지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경매 주파수가 굉장히 상당한 어떤 금액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주파수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통신 장비, 기지국 이런 설비 쪽으로 넘어갈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W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5G 섹터 중에서 상대적으로 PBR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좀 저평가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섹터 대비해서 그만큼 움직임이 덜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대를 보실 때 우리가 슈퍼 사이클뿐만 아니라 단순히 실적 자체를 다시 가졌지만 여전히 주가가 평가가 되지 못했던 종목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G는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G 투자보다는 그린 뉴딜 쪽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5G를 포기할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분명히 강대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할 테고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5G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KMW를 포함해서 통신 장비들을 못 가도 너무 못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KMW에 대한 모멘텀 한번 찾아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결국 이제 5G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인프라입니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5G라고 하는 것을 당장 제조업으로만 한정을 지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실제로 네. 이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간 외쳐왔던 어떤 모빌리티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열을 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두 나라인데요. 바로 네.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간에 트럼프가 사실상 중국의 어떤 통신 장비 업체들과 관련된 혹은 어떤 통신 업체들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위축을 강하게 하고 있었던 원 중 한 가지도 결국은 여기에 맞불 작전을 놓게 되면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럼 여기에 따라서 통신 장비와 반도체 업체들이 얼마나 더 기기를 납품을 많이 하느냐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KMW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장비 업체나 수주 부분들이 또 탄탄하게 나왔던 업체입니다. 즉 코로나 피해주라는 인식을 조금 더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파이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목표 가격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 우선은 지난 고점이 89,000원, 즉 9만 원대에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조정의 여파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1차 목표 가격으로는 89,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W의 목표 주가는 89,000원으로 정고점을 확실히 뚫어낼지 안 될지는 아직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발 이제 KMW도 가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페24예요.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오늘 또 크게 올랐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 전환을 하고 말았습니다. 카페24는 무중을 왜 하게 되는지 배경과 함께 오늘장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략도 한번 세워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슈가 좀 묻혀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결국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고 나서 그 남은 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차피 주식을 본래 가격으로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남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초과금이 상당 부분이 남다 보니까 어차피 주식을 위해서 모집을 했던 이 초과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타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주 배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즉 이제 한
기존에 보유 주식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1배수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혁신적으로 좀 유동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락 장세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실적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손해 자체를 좁혀 나가자라는 것이 투자 시장의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페24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어보겠습니다. 오늘 배당락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무중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그만 놓아주고 나올까요?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연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기업이기 또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이 플랫폼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냐에 대한 그 가망성을 놓고 저희가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 매수하셨던 분들,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다소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장만큼에서의 급한 진입보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고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입장에서 좀 보신다면은 목표가격은 45,000원도 연중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격은 3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급등주 상황실에서 알아볼게요. 대형포장인데요. 대형포장이 오늘 또 급등하는 걸 보고 뭐지? 쿠팡하고 또 무슨 일이 있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지주들, 포장재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 특수를 누릴 수도 있고 지금 택배 업계가 성수기를 맞았고 여기에 제지 대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택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 총파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나오다 보니까 물류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먼저 한 개의 물건이라도 좀 더 빨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골판지 수요도 갑자기 그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는 작년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골판지 제조 공장이 또 화재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만큼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즉 설비 자체에 타격이 일어나다 보니까 골판지가 이제 금판지가 되어버린 꼴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쿠팡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 쿠팡을 통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상장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마저도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더불어지다 보니까 제지주 전반에 대한 강세분들이 많이 눈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형 포장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거의 대부분의 제지주들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세아 제지도 2%의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자들 그럼 설 연휴까지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택배 수량이 늘어난다면 오늘 또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다시 늘어났던데 어때요? 포장주 계속 들고 가볼까요? 사실 이제 포장주라든가 어떤 이제 코로나 수혜주 같은 경우에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은 필요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절까지 약 15일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본다는 것은 단일의 어떤 트레이딩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제지주들을 조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포트 자체를 운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 목표 가격을 1차 목표 가격 2,05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6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050원, 손절가 1,600원 제시했습니다. 이제 설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해보자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어서 달릴까 말까로 이어질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